네, 오늘 함께 해주실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정영희 시청자 평가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미디어 언론위원회 이강혁 변호사, 그리고 김동민 YTN 시청자센터 에디터 나오셨습니다. 세 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이번 주 평가원님이 꼽아주신 주제부터 들어볼까요? 네. 뉴스는 발생한 사건에 대한 기록인 동시에 미래를 만들어가는 그런 중요한 요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국민의 삶 혹은 살림살이를 구성해 가는 데에서 언론의 역할이 크다고 할 수가 있는데요. 오늘은 YTN이 한국의 경제, 그중에서도 특히 민생 관련 문제를 어떻게 보도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어떻게 보면 일반 시민 입장에서는 먹고 사는 문제가 가장 중요한 화두일 겁니다. 특히 이렇게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된 상황에서 각종 대내외 악재까지 주목받고 있는 요즘에는 더 그럴 것 같은데, 그래서 오늘 리뷰 Y 시간에는 민생 경제와 관련한 YTN의 보도 살펴보겠습니다. 평가원님 의견 이어서 들어볼까요? 네, 경제 뉴스 중에서 민생 부분은 시청자에게 직접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리고 시청자의 관심도 아주 높은 분야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현실 상황과 언론의 보도 모두에서 평가와 그리고 판단의 주의가 필요한 그런 부분이기도 합니다. YTN의 뉴스에서 좀 세심함이 필요했던 그런 부분이 있어서 먼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보도된 내용이 상호 대립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지난 13일에 보도된 지난달 취업자 67만 1천 명, 7년 6개월만 최대폭 증가라는 뉴스를 내보냈는데요. 이 보도는 아마도 통계청의 그 보도 자료를 뉴스화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기사에 의하면 9월달 취업자가 7년 6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또 다른 기사를 살펴보면 민생의 다른 상황을 충분히 짐작을 할 수가 있는데요. 12일 날 보도된 대학생 10명 중 7명 사실상 구직 단념 사태라는 보도입니다. 대학생 응답자의 65%가 사실상 구직을 단념했다라는 기사였습니다. 이 조사는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의 한국경제연구원이 지난 8월 달에 이렇게 한 달 동안 조사를 해서 약 한 달 기간을 조사를 해서 대학생 2,700여 명에게 취업과 관련된 인식도를 이렇게 조사했던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13일 통계청 자료를 보도한 이후에 앵커께서 바로 이어서 이제 이런 한국경제연구원의 조사 결과를 언급한 것은 바람직하고 좋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자 그러면 그러한 반대되는 결과를 이렇게 덧붙일 때 조금 더 깊고 그리고 자세하게 상반된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원인들 이런 거에 대해서도 좀 분석을 해서 첨가를 해주셨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했고요. 시청자 입장에서 훨씬 더 이해도가 높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예, 저도 지금 평가원님 말씀하신 그 취업 현황 관련 보도들 그게 이제 잇따라 방송이 됐는데 각각 이제 취업 문제에 대해서 그 실망과 희망을 보여주는 좀 대립된 성격을 띠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엇갈린 결과가 나온 이유라든가 뭐 그 수치의 의미를 구체적으로 분석을 해줘야 되는데 그게 좀 되지 않는 바람에 시청자로서는 뭐 의문과 혼란을 좀 품을 수가 있었다라고 봐서 좀 약간 아쉬운 점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은 뭐 대학생들이 급격히 개선되는 고용시장 상황을 미처 체감하지 못해가지고 이제 아직 소극적인 태도에서 못 벗어나고 있다. 뭐 이렇게 분석을 한다든가 뭐 아니면 또 대졸 이상 청년 고용 부분만큼은 전체적인 고용시장 중에서도 아직도 회복세가 미미하다라든가 뭐 이런 식의 어떤 설명이 시청자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통계 허점이라고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비슷한 사안에 대해서도 어떻게 통계를 설계하는지 그리고 모집단을 어떻게 잡는지에 따라서 각기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기 때문일 텐데 이렇기 때문에 시청자 여러분들의 이해를 더 돕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밖에 또 통계를 활용한 보도가 많았죠? 네, 많았습니다. YTN이 이번에 여러 가지 상황에서 통계를 많이 활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는데요. 민생과 관련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16일에 보도된 내용이었는데요. 경제 허리 30, 40대 고용 부진, 저출산 부채 악화 우려라는 뉴스와 그리고 18일에 보도된 최근 1년 새 사업 접고 실직자 된 자영업자 24만 7천 명이라는 기사였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우리 일반 시청자들과 아니면 국민들이 생계 활동과 그리고 취업에서 얼마나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지를 잘 전달하고 있었습니다. 이 자료들은 통계청이 발표하는
사뭇 다른 느낌이었는데요. 그 원인은 아마도 통계청의 자료와 민간 단체의 그런 조사 결과들이 강조점이 서로 다르고 그리고 또한 조사 목적이 서로 다르고 그에 따라서 서로 다른 결과가 나올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짐작은 되는데요. 그렇지만 시청자는 단일의 뉴스뿐만 아니라 뉴스의 시간적 흐름에 따라서 만들어지는 전체적인 뉴스 덩어리, 그거에 의해서도 영향을 많이 받게 됩니다. 서로 다른 결과를 이렇게 뉴스로 내보낼 때는 언론이 그에 대해서 잘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한 언론의 친절한 보도가 시청자들이 어려운 환경을 잘 극복을 하고 또 그 안에서 스스로 위치를 잡아가면서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저를 포함해서 친절한 보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더 노력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변호사님께서는 YTN 관련 보도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조금 아쉬운 부분 말씀을 드리려고 네. 하는데요. 민생에 큰 어려움을 주는 그 물가 상승 소식을 전할 때 그 객관적 사실과 좀 거리가 있는 과장된 표현을 제목에까지 부각을 시켜서 경제 심리에 그 보도 자체가 미칠 수 있는 부정적 영향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부분이 좀 눈에 띄어서 그게 좀 아쉬웠습니다. 월급 빼고는 다 올라 빗장 풀린 물가 관리 난항 리포트였는데요. 여기서 그 소비자 물가의 최근 심상치 않은 상승 현황과 향후 추세 지속 전망 등을 전하면서 월급 빼고는 다 오른다는 시중의 말을 통계청도 사실상 인정하는 분위기라고 하고 월급 빼고는 다 오른다는 말을 제목으로까지 쭉 리포트 내내 이제 올려서 뽑아서 이제 보여줬는데요. 하지만 고용노동부나 이 각종 정부 공식 지표에서 보듯이 올해 들어서 그 통상 말하는 월급, 그러니까 근로자들의 임금은 명목상이건 실질상이건 모두 상승한 것으로 통계에서 나타나고 있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런 시중의 말은 정확한 객관적 사실로 보기는 어려운 것 같고요. 물론 힘겨운 서민들로서는 월급이 절대적으로 또는 적어도 다른 물가와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오르지 않았다고 체감상 느끼는 경우가 많고 이런 서민들의 생활고와 정서를 절절하게 전달하기 위해서 이런 표현을 강조한 것으로 보입니다만 경제는 심리라는 말이 있죠. 이런 걸 고려할 때 이렇게 다소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표현은 민생 경제를 개선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악화시킬 수도 있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할 것 같습니다.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제목이나 기사 내용이 우리 경제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렇게 우려하신 것 같은데 에디터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숫자는 대부분 통계청이나 어떤 연구원 발표 자료를 인용해서 보도하고 있는데 숫자도 엄밀하게 보면 편집이고 취사 선택을 해서 보여주는 거고 그 숫자를 나오기까지 어떤 맥락이 있었고 어떤 배경이 있었는지 그 분석과 설명을 좀 더 깊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경제도 이미지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물가 상승률 목표가 1.8%였는데 올해 금융 당국에서는 이제 2% 전후가 되는 게 현실적이다. 근데 기사에서 예를 들어서 2.2%가 넘어가게 되면 10년 만에 최고치다. 이렇게 그러니까 그 시청자들이 볼 때는 뭔가 큰 문제가 일어났다 이렇게 이미지로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것보다는 그 물가 상승률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물가가 올랐고 지난해 또 그 통계치를 비교할 때 특히 지난해 전년 동기 대비 뭐 동월 대비 이렇게 1년 전 거를 비교하는데 1년 전에는 코로나로 큰 타격을 입었었거든요. 그 수치하고 1년치만 비교하는 것보다는 전체적 맥락에서 물가가 올랐는데 그러면 물가 올랐으니까 금리를 인상을 해야 되나? 집값을 잡기 위해서 금리를 좀 인상을 하고 대출 규제해야 되나? 근데 경제가 전체적으로 안 살아나는데 그걸 해야 되는지 이렇게 좀 국민의 실제 삶과 연결되는 정책적인 방향을 제시를 하면서 그 데이터를 설명을 좀 해주고 숫자가 나오기까지의 그런 그 배경 설명을 좀 더 많이 해줄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저도 경제부에서 좀 취재를 할 때 느꼈던 게 유가, 환율, 뭐 주가, 물가 이런 여러 경제 현상들이 톱니바퀴처럼 맞물려서 돌아간다는 걸 많이 느꼈거든요. 그러니까 특정 경제 지표만 놓고 사안의 원인을 찾는 게 아니라 여러 측면에 대해서 시청자 여러분들이 좀 이해할 수 있도록 배경 설명을 해줘야 된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요. 저희가 더 노력해야 될 부분인 것 같고 주제를 좀 바꿔서 이 얘기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코로나19 상황 그리고 각종 대내외 악재까지 이렇게 어려운 시기일수록 또 가장 힘드신 분들이 우리 사회의 사회적 약자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관련해서 YTN 보도가 잘 전달되고 있는지 변호사님께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대표적인 민생 문제 발생 현장이자 또 해결의 근원지, 그러니까 어떤 출발 지점이 돼야 될 노동 분야에서 사회적 약자들이 겪는 고통을 조명하고 대안을 모색한 보도에 우선 눈길이 갔는데요.
지난 10일 방송된 발전소 하청업체 노동자는 백신 휴가도 차별, 몸 아프면 연차 써요 보도였습니다. 이 보도에서는 같은 일터에서 일하면서도 그 하청업체 노동자들이 본사 정규직과는 달리 코로나 백신 휴가를 부여받지 못하고 개인 연차를 사용해 백신을 맞아야 한다는 서러운 현실을 고발해 줬는데요. 이번 보도는 얼마 전에 YTN에서 임금 사각지대에 놓인 노동자들에 대한 연속 보도를 시리즈로 내보내지 않습니까? 그 연장선상에서 노동 인권에 대한 YTN의 지속적인 관심을 보여줬다는 점에서도 굉장히 주목이 됐고요. 특히 우리 언론들이 민생의 어려움을 외치지만 막상 그 실질적인 쟁점에 대한 내용 있는 원인 분석이나 대안 제시는 게을리한 채 막연히 인상 비평에 집중을 하면서 민생 문제 제기를 자신이 반대하는 어떤 정치 권력이나 이런 데는 우회적 공격 논리로 전락시키고 있다는 그런 비판이 유력하게 제기가 되는데요. 이번 보도는 노동 현장 일상에서 발생하는 민생의 문제를 구체적으로 살피고 그 해결책까지 차분히 모색했다는 점에서 어떤 그런 것들을 극복한다는 그런 의미가 매우 절절하게 와 닿았습니다. 네. 저도 변호사님께서 보신 그 뉴스를 좀 유심히 살펴봤었는데요. 이런 뉴스들은 사실 더 일찍 보도되어도 좋았을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YTN이 지금이라도 관심을 가져서 지속적으로 보도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마음도 드는데요. 이번 보도를 보고 시청자로서는 여러 가지 좀 생각을 좀 많이 했습니다. 코로나19가 기존에 구조화되어 있는 그런 사회적 불평등을 심화시킨다라는 그런 연구 결과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백신 접종은 생명을 지키기 위한 중요한 하나의 과정인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과정에서 차별이 존재하여서 마음이 좀 무거웠습니다. 기사에 의하면 발전소 하청업체 노동자들은 백신 접종 당일에도 출근해서 강도 높은 노동을 진행을 해야 되는데요. 같은 곳에서 일하면서도 하청 노동자들은 백신 접종을 위한 그 시간조차도 떳떳하게 활용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고, 또 하나는 접종 당일날 휴식을 위해서 편의를 봐줘야만 된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당연한 권리가 편의를 봐주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어서 많이 안타까웠습니다. 2월 26일부터 백신이 접종이 시작이 되어서 어느덧 8개월에 가까운데요. 그런 백신 접종 과정에서 차별을 받거나 혹은 소외된 이가 없는지 YTN이 좀 더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말로만 강조할 게 아니라 실천이 뒤따라야 할 것 같은데 에디터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말씀하신 거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1차 접종률이 80% 육박하고 2차는 70%에 가까워지고 있는데 이런 차별과 소외가 전체 방역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줄 것이라고 생각하고 YTN 취재진들이 이런 차별, 소외, 사각지가 없도록 잘 취재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나눈 대화 내용 정리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것만은 꼭 명심할 수 있도록 평가원님부터 한 줄로 요약해 주시죠. 네. 관심은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출발점이다라고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코로나19 상황에서 그 민생의 어려움을 살피는데 정부가 좀 자극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도록 YTN이 적극적으로 감시자 역할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다음으로 변호사님 한 줄 평 들어보겠습니다. 민생 밖에 머물지 말고 민생 속으로 들어가라. 정치권이건 언론이건 민생을 강조하지만 자신이 내세우는 정치적 경제적 논리가 궁색해졌을 때 논점을 희석하고 회피하기 위한 담론을 이용하는 데 그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쉽게 말해서 어떤 토론을 벌이다가 뭔가 자기 말문이 막힐 것 같으면 민생을 위해서 당신은 무엇을 했느냐라거나 민생 문제로 그냥 돌아갑시다 라는 식으로 이제 넘어가는 데 이용한다는 거죠. 언론도 서민들이 느끼는 민생의 어려움을 진정절절하게 전달하려 한다면은 민생 밖에서 막연히 민생을 가리키면서 정치권 탓만 할 게 아니라 스스로 구체적인 각각의 민생 문제 속으로 깊게 파고들어서 책임 있는 해결책을 제시하는 데까지 이르러야 할 것입니다. 오늘 전해주신 분석과 해설 말씀 잘 유념해서 YTN 보도와 프로그램 개선에 앞장서겠습니다. 세 분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